살아보니까 정말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남에게 짐 안 되는 노인?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고 남이 안 해줘도 밥 한 끼 차려 먹을 수 있으면 끝이에요. 사실 이거 나이 들수록 절실히 느껴집니다. 몸이 아프면 내 마음은 미안함으로 무너지고 내 손으로 반찬 하나 못하면 남 눈치 보며 살아야 해요. 건강도 자립도 다 남 눈치 덜 보려고 갖춰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에게 훈수 두고 충고하며 살던 버릇은 늙어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짐이에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만 생각해요. 연금 얼마 나오나,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자식이 나를 도와주나.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돈 없어도 못 살겠지만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번 누워버리면 끝이더라고요. 누워있는 부모 부양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사랑도 한계가 있고 돈도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병수발은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제 친구 어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80 넘으셔서 몸이 약해지셨는데 제일 큰 걱정이 내가 누우면 애들이 고생할 텐데 이거였대요. 아프신 몸 이끌고 병원 다니면서도 식사 준비는 끝까지 직접 하셨어요. 그러다 허리 다치고 눕게 되셨는데 딸이 일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남에게 짐 안 되는 노인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자유고 자존심이구나 싶었대요. 또 어떤 분은 혼자 살다가도 음식은 정말 잘해 드셨어요. 반찬이며 국이며 시장 가서 한 끼 분량 사서 매번 해 드셨대요. 자식이 걱정돼서 엄마, 반찬 가게에서 사 먹어 힘들잖아 해도 남이 해준 건 내 입맛이 아니야 라면서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게 그분 건강 비결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목을 다치고 칼질을 못하게 되니까 급속도로 기운이 빠지더래요. 몸이 멀쩡해야 팝도 해 먹고 팝 해 먹으니 기운도 유지되는 건데 그게 끊기면 금방 늙는다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한 선배는 은퇴하고 나서 나는 좋은 멘토가 될 거야 라며 동네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강의도 하고 바쁘게 지냈어요. 처음엔 다 좋아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간섭한다. 꼰대 같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더래요. 본인은 진짜 도움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정작 듣는 사람 입장에선 필요 없는 오지랖이었죠. 이 선배가 나중에 술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더라. 사람들은 충고를 안 바라더라.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가르치고 싶어지더라라고 고백했어요. 그 말이 진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남에게 짐 안 되는 노인이란 게 단순히 경제력 문제도 아니고 누가 봐도 멋진 사회활동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소박해요. 아프지 않고 내 밥 차려 먹을 수 있는 몸을 유지하고 남 얘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는 줄이고 필요 없는 조언은 삼키는 거. 사실 이런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노후 준비의 1순위를 건강관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동한다고 다 해결되진 않아요. 음식도 스스로 해 먹을 수 있어야 해요. 영양 균형도 챙겨야 하고 입맛도 유지해야 하고. 나이 들면 입맛이 떨어지고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면 몸이 먼저 망가져요. 아무거나 시켜 먹자 하다 보면 나트륨 과잉, 영양 불균형, 근력 저하가 한 번에 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부담이 되면 오히려 독이 돼요. 내 말 들어라 식으로 다가가면 사람이 떠나요. 나이 들수록 친구나 자식에게도 필요하면 내 도움이 여기 있다 정도로만 열어두고 굳이 나서서 알려주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이 줄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오히려 듣는 귀를 열어두면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오죠. 제가 보기에 노후 준비의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건강 유지 특히 근력과 관절. 둘째, 요리와 음식 관리 능력 이게 자립의 핵심이에요. 셋째, 적당한 거리 두기말을 줄이고 오지랖을 거두는 거죠. 이게 진짜 남에게 부담 안 주는 노인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젊을 땐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하고 집에서는 아이를 키워야 하고 사회적 역할을 맡아야 하니까 남을 이끌거나 조언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게 독이 돼요. 누구도 우리의 충고를 바라지 않아요. 필요한 건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남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는 여유예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보통 돈 모아라, 보험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돈보다 먼저 해야 할 게 몸 관리와 마음 관리예요. 운동, 식사, 관계 이 세 가지가 노후를 좌우합니다. 몸이 아프면 돈 있어도 해결 안 되고 반찬이 집 앞에 날아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남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움직여야 밥상이 차려지고 건강이 돌아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매일 걷고 계단 오르고 몸을 쓰세요. 한 끼라도 내 손으로 만들어 먹으세요. 그리고 말 줄이고 귀 열어두세요. 이게 진짜 노후 자립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다들 그렇게 늙어가면 우리 사회도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노인, 하지만 누구도 외롭지 않은 노인. 그게 우리 세대가 준비할 진짜 노후 아닐까요? 아까 이야기처럼 남에게 짐되지 않는 노인이 되려면 결국 건강, 식사 자립, 그리고 관계 관리가 핵심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말 말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몸이 아프지 않으려면 근육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60세 넘으면 10년에 10%씩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니라 혈당 관리, 당뇨 예방, 낙상 방지, 면역력 유지에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환자 중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코로나 때 운동 끊고 집에서만 지내셨대요. 1년 만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셨더라고요.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니까 결국 외출을 꺼리게 됐대요. 그 결과 사회적 고립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식사도 대충 때우다 보니 영양 불균형까지 왔어요. 몸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릴 팁은 매일 걷기예요.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게 좋지만 못하겠으면 최소한 10분이라도 여러 번 나눠서 걸으세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계단을 이용하거나 방석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세요. 간단한 스쿼트 동작도 좋아요. 이건 무릎이 아프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둘째, 반찬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 정말 뼈아픈 진실이에요. 나이 들수록 가장 위험한 게 식사 의욕 저하입니다. 노인 영양실조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입맛이 없다고 라면, 빵, 배달 음식으로만 때우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다 부족해져요. 그러면 근육이 빠르고 상처도 잘 안 낫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2030% 부족하다는 보고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매 끼니에 손바닥만 한 단백질을 챙기라고 권합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같은 거요. 어렵지 않아요. 요리도 간단해요.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하면 됩니다. 또 반찬을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만들어야 해요. 나이 들면 입맛이 자주 바뀌고 위생도 신경 써야 하니까. 냉장고에 오래 둔 반찬은 쉽게 상하거나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제철 채소로 나물 무치기나 간단한 볶음, 김치나 깍두기를 조금씩 담가 먹는 거예요. 셋째, 오지랖과 충고는 필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들 피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손주는 듣는 척만 할 뿐이에요. 필요할 때는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때만 얘기해주세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경청 훈련이에요. 내 얘기를 줄이고 상대방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한 박자 쉬고 대답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식,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80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손주가 게임만 한다고 잔소리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했대요. 결국 손주가 전화도 안 하고 집에도 안 오더래요. 할아버지가 상담받고 그냥 내 게임 이야기 좀 해줘 하고 들어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같이 해보실래요?
하고 게임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넷째, 마음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서운함이 많아져요. 왜 안 찾아오나, 왜 전화 한 통 없나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얼굴이 굳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결국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오늘도 나는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고 권합니다. 말이 시가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료 체크는 필수예요. 나이 들면 병원비가 아깝다는 분들이 많은데 예방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 혈압 혈당 체크, 골밀도 검사 정도는 꼭 받으세요. 조기에 잡으면 약이나 생활 습관으로 관리가 됩니다. 늦으면 입원비, 간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정리하자면 남에게 짐 안 되는 노인이 되려면 매일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유지하세요. 간단한 음식이라도 내 손으로 해 먹을 수 있게 연습하세요. 입을 줄이고 귀를 여세요. 마음을 다스려서 서운함을 줄이고 표정과 말투를 부드럽게 하세요. 의료 체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게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최고의 노후 준비예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